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네, 진짜 안보 2부 계속 진행합니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검찰 수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원 협조자죠.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한 김모 씨가 구속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국정원 조정관입니다. 흔히 김 사장으로 통칭이 됐다 그러는데, 이 사람도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자, 국정원 수사가 이제 점점 윗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민주당 정보위원이죠. 김현 의원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의원님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아까 세미나 때 보니까. 네, 걱정이 많죠. 예. 예. 지금 이 국정원 댓글을 통한 정치 개입 사건의 흐름하고 지금 간첩 조작, 증거 조작 사건하고요. 이렇게 흐름이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착잡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검찰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지금 모든 언론은 이제 국정원의 윗선 수사로 이게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대공수사단장이나 대공수사국장까지도 이제 수사선상에 오르느냐 이런 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네. 지금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이 국정원 댓글 공작 이 건도요. 직원이 네. 이제 국정원 요원이 발각이 됐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국정원장하고 당시 제3차장은 사실이 아니다. 네. 직원이 그럴 리 없다. 발뺌을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의 강도 높은 수사에 의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네. 또 하나는 이제 내부 고발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원장님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당시에 국정원장이나 소위 3차장의 관련설이 전혀 입증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때도 이제 일선 직원들의 그런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네. 검찰로 넘어가서도 처음부터 원세훈 원장의 부분이 이제 도마뱀 꼬리 자르기 하다가 네. 이제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제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경우도 지금 사실은 협조자의 소위 말하는 자백 또는 자신의 그런 고백이 없었으면 이 건도 또 이제 다른 형태의 조작으로 덮일 수 있었던 거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지난번에 정치 개입 사건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사실 그거에다가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수사국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한 겁니다. 네. 이것이 사건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남재준 원장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관망하지 말고 네. 발빠르게 이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요. 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입장을 내야 될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우리가 참 낙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남재준 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 건 없고요. 3월 9일 날 보도자료, 국정원 보도문을 통해서 그것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고요. 네. 이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죠. 위조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도 당시에 그 2차장하고 수사국장은 위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위조하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증언이 있기 때문에 네. 위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때 놀랬고요. 그게 3월 9일입니까? 네, 아니 3월 9일 보도문이 나오고 사과 보도문이 그 나오고 뒤에. 나서 네네. 저희가 3월 11일 날 그 국정원을 찾아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국정원의 반응은 저희는 보도자료를 냈고 대통령이 그 검찰과 국정원에게 그 철저한 수사 협조를 해라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국정원도 좀 거듭나는 태도, 그다음에 검찰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이라는 진짜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갔는데 네. 당시에 국정원의 반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조하지 않았다는 네. 직원의 진술을 믿는다고 얘기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직원이 지금 구속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역시도 실무 총책인 수사국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은 것은 그거는 사실상 압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거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2005년도에 참여정부 때 그 미림팀에 의한 불법적인 도청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그때 관여하지 않았던 당시의 김승교 그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네. 라고 그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그런데 남재준 원장이 취임 이후에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네.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 네. 의한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무슨 덮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다음에 협조하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말 역시도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수사하는 검찰이나 수사를 받는 그 국정원 입장이 다 같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왠지 네, 반쪽 그렇습니다. 수사로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이럴 때 이제 국민들이 주시하는 거는 국회 정보위입니다. 네. 우리 정보위원들이 과연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보위 회의도 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진상규명에 대해서 국회가 좀 나서고 이런 활발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국회 정보위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정보위 소집 요구를 지난주에 제출을 했고요. 그것 전에도 여러 차례 개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서상기 의원께서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네. 정치 공세를 위한 멍석을 야당에게 깔아주지 않겠다라는 아하. 그런 적반하장인 발언을 하시고요. 네. 또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네. 역시 대구시장 경선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서울에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그동안 뭐 여러 차례 걸쳐서 국정원의 대변인 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냐라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는데요. 지금은 해도 너무한 거죠. 이것은 국정원의 명예와 직원의 사기와도 아무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국정원에 의한 불법적인 그 조작 사건이고, 이건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든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길이 없고요. 네. 즉각 소집을 응하라는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새누리당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정당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정보위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보위원장하고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는
대부분 지금 서울에 있지도 않겠네요. 대구 내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선거하기도 바쁜데, 자기 네. 선거하기도 바쁜데 이런 국가적인 사안은 뒷전으로 미루는 게 개인 신상에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네. 그렇다면 네. 정보위도 마비돼 있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중대 사안에 대한 지금 야권의 입장 또 야당의 입장, 제가 뭐 민주당이라고 부르기도 뭐합니다. 요즘 통합하고 계시니까 네.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논의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국정원 이 조사 특위를 그 확대 개편해서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법사위가 물론 여야가 합의돼서 열리진 못했지만 법사위에서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을 그러니까 그 유우성 씨 동생인 유가려 씨에 대해서 네. 초기부터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와 살 수 있게 약속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로 열린 증거보전 절차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 이제 그 날조 사건에 대해서 이 남재준 원장 해임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재추진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남겨진 숙제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이제 한 6일밖에 그렇죠. 76일밖에 안 남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력이 제대로 안 붙는 것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을 했고, 여당 안에서도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 파면을 요구하는 흐름이 있으니, 지금 대통령은 더 이상 이 여론을 간보는 거를 중단하시고 남재준 원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국정원이 지난번에 2월 말로 국정원 제도개혁 특위 활동이 사실상 이제 끝났는데 이제 겸임 상임위에서 상설 상임위로 하기로 했던 애초의 합의를 여당이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고 그것을 위한 노력도 좀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 국정원이 지난 1년간 신문을 장식한 이 어떤 화제의 중심이 된 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네. 이 대화록 공개로부터 시작해서 또 대선 공작에 대한 수사에서 지금 간첩 증거 조작에 이르기까지 네. 지금 이 국정원을 바라볼 때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상당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믿고 이 정보기관을 또 설령 어느 예전에 정치 개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능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네.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정원 개혁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셨지만은 정말 국민의 신뢰 또 이 국정원이 어떤 국민의 편에 쓴다는 어떤 이런 개혁으로 거듭나려면은 앞으로 국정원이 뭐가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은요. 이게 국정원의 전신이 중앙정보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를 주무르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역사의 부침을 통해서 어쨌든 오늘날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이겠죠. 네. 국정원을 국가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지휘 통제를 제대로 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네. 지금 지지율이 50%대이고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게 된 게 이제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지지율을 믿고 독주와 오만과 독선의 형태의 불통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것이 이제 정보기관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대통령의 태도에도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코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국가의 운영에 대한 견제, 독주를 막아내는 균형,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검법이 발효되려면 향후에 이제 한 3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선거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특검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바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재준 원장이
이제 원세훈 원장한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뭐 부분적으로 뭐 책임을 다 지라라고 하는 건 무리할 수는 있지만 네. 남북 대화록을 공개하는 문제나 아니면 이번 간첩 조작 사건을 직접 남재준 원장이 관련되어 있을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남재준 원장을 두고서는 국정원이 변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남재준 원장의 해임 문제가 그러니까 파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 스스로가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안보를 걱정하는 차원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국정원의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던 새누리당이라면 그러니까 미미한 문제를 갖고 방해할 것이 아니고요.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대구시장 경선 때문에 역할을 못하겠다면 자질을 내놓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단에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정말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수사국장하고 그다음 제2차장, 그다음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 불가피한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빨리 진행해야 된다, 서둘러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근본적인 수사권의 문제나 지위의 문제나 무소불위에 견제받지 않는 문제는 또 정치권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의원님 앞으로 가실 길이 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네. 이 정보위원으로 활약하면서 다른 상임위도 또 겸임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 정말 국회의정 활동에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 항상 저도 마음이 좀 짠합니다. 네. 예,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네. 종종 앞으로 전화로도 여쭙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현현님 감사드립니다. 참, 전하는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지금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보수언론까지 나서서 결국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책임은 최고 책임자인 남재준 원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말이에요. 네. 사실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이 문제를 안고 가서 범보수 진영에서의 손실이 남 원장이 버티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터는 게 네. 그 정권의 이익에도 맞다고 본 거 아닙니까? 선거도 다가오고 있어요. 예,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막상 정권 입장은 어떠냐? 지금 지지율 높다. 네. 예, 그거 안 해도 지방선거. 지금 대통령 지지율. 60% 가까이 되고요. 60%가 넘는데. 그런데 구태여 그런 멍석을 왜 깔아주고. 그래가지고 아예 수사, 압수수색도 반쪽만 하지만은 정보위원회조차도 안 열고 입장 표명이 지금까지 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국정원 직원이 구속되고 있는데 조정관이 구속됐는데. 네.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버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배째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예. 그럼 배째 드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우리 이태호 사무처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좀 대응책도 모색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이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정부와 여당의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 네. 국정원이 국가 안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권 안보를 위해서 작동해 왔다. 네. 솔직히 이명박 정부 때 정보 실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2010년, 11년 이럴 때부터는 사실은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거의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해왔다는 것이고, 근데 남재준 국정체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로 와서도 네. 이 국정원이 과거에 정권 안보를 위해서 일했거나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했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남재준 국정원장의 큰 문제인데,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게 뭐가 문제냐. 정상적인 방어 심리전, 대내 심리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아주 노골적인 정치 개입 증거들이
검찰에서 나올 때조차도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라고 한 발 물러섰는데 최근에서는 국정원 직원들 다시 재판에 다 진술 번복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난다. 이거 국정원 돌아서면 까먹는 사람. 정보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정보 보고를 하는지 어떻게 그 실력으로 들어갔어요? 국정원에 다 기억이 안 나다가 또 번복하고 있고 국정원 개혁 논란에서도 정상적인 방어 심리전은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정권 안보를 이해했다는 걸 남재준 원장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대로 된 원장이라면 워낙 비밀스럽게 이루는 국정원에서 이런 스캔들이 났다는 것만도 큰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직원들 업무 다 정지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국정원 스스로 이 직원들을 검찰에 넘겨서 수사받게 해야 돼요. 근데 남재준 원장은 검찰에 불려간 직원들에게 수사 협조하지 마라고 그랬죠. 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모금해서 줬습니다. 이것만 해도 배임이에요. 네. 왜 불법을 행한 국민을 상대로 공격한 직원을 국정원장이 보호해 줍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또 이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국정원으로서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국가기밀문서를 깠죠. 네. 이게 말하자면 남북 정상회의 회의록 공견. 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자체도 문제인데 또 이번에 사실은 간첩 조작 사건도요. 그냥 간첩 조작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네. 왜 서울시에서 사실 간첩까지 조작을 했겠어요? 실제로 국정원이 대내 심리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작한 때가 2011년 말 전후입니다. 그때가 되게 강화됐는데 그때 뭐인지 하면 지방선거에 대표한 이후에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졌죠. 그런데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등장한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할 때 국정원이나 사찰하고 있다고 국정원에 대한 일반 반격을 시도해가지고 국정원의 이런 정치 공작에 대해 최초로 폭로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터뜨렸는데 네. 이 공무원은 사실 오세훈 시장 때 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누가 보기에도 서울시 새로운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거라는 게 그때 당시에 파다했는데 근데 사실은 간첩도 아니고 간첩 조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증거도 조작했다는 건데 이 문제에서 남재준 원장이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이 그리고 특히 간첩 행위를 특히 증거를 조작했던 이 시기가 국정원에서 국내 정치 공작한다고 검찰에 불려가고 이때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남재준 원장 치하의 국정원은 과거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건 아니면 정치 공작을 했던 각종 증거를 조작했건 국민에게 댓글을 공작을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국정원에서는 이 무렵에 간첩 사건 하나가 절실히 필요했구만. 그렇죠. 정치적인 지형이 그렇게 짜여져 있구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해온 게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고 본질적으로 국정원이 해왔던 국민에 대한 댓글 공작과 괴를 같이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쌍둥이인 건데 최동욱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사건에 대해서도 모르쇠를 일관하고 국정원의 책임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간첩 조작에 대해서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고 나서는 사실은 국정원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남재준 원장이 지시했느냐만을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태도 문제를 물어서라도 남재준 원장은 지금 물러나야죠. 도대체 국정원 스캔들 때문에 남재준 원장의 진퇴 문제에 거론된 게 도대체 몇 건입니까? 아니 그런데 국회 해임 건의안도 제출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절대 안 물러날 것 같아요. 절대 안 물러나. 아직 입장 표명도 없고 남재준 원장이 경질을 하려는 흐름도 없어요. 군인 출신이고 해서 굉장히 군은 그 명예를 중시한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명예는 고사하고 이렇게 자리에 연연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남재준 원장이 육군 총장일 때 육군본부가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네. 네. 그때 육군에 대한 군 검찰의 압수수색은 육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진급비리 관련해서 압수수색이었던가요? 네. 네네. 그래갖고 이제 인사청문회 때 이 당시 육군에 대한 수사에 대해 가지고 남재준 원장은 그거 다 해결된 일입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당신은 문제없다는 전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그걸 또 따지는 의원도 없었어요, 별로.
근데 그거 사실 유죄 판결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밑에서 한 일이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 본인만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갔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이 얘기지. 육군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저기 국정원 직원 한두 명을 처벌하고 자기가 어떤 거 밑에서 한 일이 모른다고 또 그때 이게 정확히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2004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러면은 여전히 이거 뭐 저기 사의 표명 안 하고 또는 경질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분은 왜 이렇게 사상 초유의 일이 많습니까? 육군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상 최초. 그다음에 국정원이 역대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 받은 게 3번인데 그중에 2번이 남원장 재임 기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몰고 다니는 분이시네요. 압수수색을 몰고 다니세요? 네. 이런 절대로 청와대 가시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런 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랬어요. 사실 증거 조작이라는 거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근데 위조 논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논란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사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란이라고만 표현해서 그냥 유감 표명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재준 원장은 사실 자르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입장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정권안보의 방패막이 노릇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남재준 원장이 박근혜 정부 와서도 이런 모든 스캔들이나 정치 공작에서나 간첩 조작에까지 사실은 정권의 안보 방패 노릇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은 굉장히 요긴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뭐 지지율이 높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탄생서부터 여러 가지 정통성 시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계속될 정통성 논란이나 정당성 논란에 대해서 국정원이 계속해서 공작적 방식으로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는데 남재준 원장이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볼 때 절대로 자를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 파고를 지나가기를 기다리자. 버티자라는 태도로 보이고요. 남재준 원장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은 원장, 국정원을 내서 정치 공작을 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공표한 이 원장을 계속 끼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언제든지 이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자, 이미. 그러면은 이번에 간첩으로 몰려서 이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한 류성 씨도 있지만 또 국정원 합동신문소에 6개월이나 간거돼서 온갖 고초를 겪은 그 여동생 유가려 씨도 있고 이런 지금 피해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최근에 공안 사건 중에서 이렇게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됐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은 것 중에서 무죄가 되는 사건이 비단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남재준 원장이나 원세훈 원장 시절의 얘기는 아니죠. 십수년 된 사건들이 지금 재심에서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남 원장 재임 뒤에 벌어진 사건도 있어요. 그 빈도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 수사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사건 있죠. 빈도수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 거꾸로 국가보안법상 위조죄 있지 않습니까? 무고 위조죄. 이거를 좀 국가정보원이 좀 버린 거죠. 사상 초유의 일이 좀 이번에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해야 될 법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에 이 법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증거나 문서를 이렇게 조작하면은 그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7년 이하 징역인가 뭐 형량까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명확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왜 그 법규를 적용을 안 합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 적용에도 굉장히 편향적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는 문제가 드러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간첩 사건은 기억나지 않는데 국가보안 사건으로 여러 개를 기소했는데 그 대표적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평통사가 좀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단체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미군 철수 같은 걸 주장했는데
국정원이 이 단체를 기소하면서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했으니까 북한의 지휘원과 지시를 받았다고 네. 아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겁니다. 솔직히 네. 말해서 아무 증거도 없이 기소했는데 네. 당연히 그게 무혐의 되고 무죄 판결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런 무죄 판결이 났죠. 네, 무죄 판결 나온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아니고 북한과 네. 어떤 주장이 일부가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 국가보안법이니 간첩인으로 적용하는 게 네. 어느 시절의 얘기냐는 거죠. 그게 네. 이 남재준 원장의 멘탈리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여기 군사정보가 두 분이 계시니까 재판에서 나온 얘기 하나 하죠. 예. 국정원 재판 과정에서 제3차장이 소환돼서 왔습니다. 국정원 3차장이? 네, 3차장이.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차장은 아닙니다만은 네. 심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 댓글 공작에 대해서. 네, 대북 심리전.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게 정상적인 국민을 오염으로 막힌 정상적인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간첩들이나 종북주의자들은 민간인 뒤에 숨기 때문에 공격하다 보면 민간인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염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한 거고 공격을 하다 보면 민간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합니까? 부수적 피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군이나 공격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네. 죽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사실 심리전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군사용어입니다. 네. 그죠? 네. 군사적 수단을 아니고 상대방, 적국의 국민들을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공격도 하고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오히려 저기 회유 설득이 더 많아요. 그럼요. 공격이라는 게 심리전이에요. 우리 편으로 맞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여간 상대방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적군 또는 적군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거지 그렇죠. 아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명확히 아방지역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 가능하다라고 이 교리를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내적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내 심리전은 용어 자체가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하다 보면 국민들이 일부도 아니죠, 사실은. 사실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종북주의자로 매도됐는데 이게 일부만 피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부수적 피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논리를 지금 남재준 원장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국정원 개혁할 때도 솔직히 심리전의 방어와 공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민을 상대로 한 대내 방어 심리전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재준 원장은 지금 민주정부 시에서 국정원장을 계속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서도 자국 국민들 상대로는 절대로 심리전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전 원고사하고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이 수집했다가 들통났으면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군 기관이든 정보기관이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심리전을 벌인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일인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착각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보수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자꾸 심리적으로 이렇게 뭉개기를 시도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우려되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이런 공안 사건의 파동을 남재준 원장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치적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히 안보 프레임에서 갇혀 있는 문제예요. 안보적 사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태호 처장님께서 안보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부수적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전쟁 때 오인 사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전쟁 중이고 안보를 하는 기관인데 그래 몇몇 개인이 실수했다. 그러나 우린 전쟁 중이다. 누구하고? 종북 세력하고. 그래서 종북 세력이 북한 특수부대하고 연계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무장봉개 해가지고 사흘 만에 대한민국 공산화시킬 수 있다. 이 프레임에 지금 한 발짝도 안 나오고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는 부수적 비용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정치 개입 문제, 정치 권력의 어떤 정보기관이 또 어떤 이렇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러면서 국민들 피해를 얘기한다 한들 이 사람들 귀에는 그것이 따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안보적인 용어로 다시 재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오염을 막는다는 게 지금 육군에서 그렇죠. 입대하는 장병들 교육하는 목적으로 아예 명기돼 있어요. 사회에 오염된 사상을 교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육군본부 업무보고에 나오는 장병 정신교육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이 군사적인 시각은 군인의 직업적 편견 또는 군인의 집단 정신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이 전 국민의 의식이어야 된다고 자기들은 보는 겁니다. 네. 그게 안보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김종대 편집장이 늘 강조하시지만 무민 통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니 특히 이제 국정원 같이 기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또 군 같이 군사 작전을 하는데를 종국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민간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남재준 원장은 심리전이 당연하다고 보고 사실 군사교례도 어긋나는데 심리전을 국민을 상대로 폭격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네. 그런데도 그거는 아예 오염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믿는 거죠. 아 그런데 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원래 심리전은 우리가 과거에 서독하고 동독이 갈라져 있을 때 서독의 심리전 총책임자 부크벤더라는 예비역 육군 대령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이 심리전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할 때도 말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서독이 동독의 심리전을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는 건 뭐냐면은 동독의 체제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량의 전단을 살포하고 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선호 체계가 있는 겁니다. 동독의 군인과 주민들의 선호 체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데 유용한 정보를 주어서 심리전을 했어요. 결국은 마음이 서독을 향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심리전의 경우는 뭐냐면은 리설주가 어땠다. 또 김정은이 뭘 사치한다더라. 네. 그다음에 북한 체제는 곧 붕괴된다더라. 이러니까 상대방을 조롱, 모욕 또는 가슴에 대못받기 이거는 국내 내국인을 상대로 한 것이건 북한을 상대로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보고 부크벤더 대령이 이런 심리전이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러면 더 반발을 일으켜서 우리 측에 대한 어떤 회유, 설득, 양보, 협조가 안 될 건데 이러면서 개탄을 하가 독일로 돌아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와중에서 대내 심리전이라 하더라도 그 양상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설령 대내 심리전을 해서도 안 되지만 했다 손 치더라도 왜 그 모양이 전부 뭡니까? 좌익효수라는 아이들 가진 국정원 직원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남의 딸 강간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입에 담지도 못할 그 욕들 이거를 수사하던 사이버 경찰대 요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심리전입니까? 이거는 심리전의 어떤 돌연변이 변종의 일종의 사보타지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불만 지수를 높이고 적개심을 자꾸 자극하면서 일종의 어떤 불만 극대화, 폭발시키기, 폭동 일으키기 할 때 나오는 수법이라고 이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근본적인 문제가요. 네. 그러니까 정보기관과 군대가 이른바 국민들의 빨간 물로 오염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빨간 물로 오염된 국민들을 교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전을 펼친다라고 한다고 할 때 교정한다고도 그러고. 지가 교도소 소장이요? 교정하게. 그걸 근거로 해서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특정 또 단체 이런 쪽으로 계속 좀 종북으로 공격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종북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건 명백한 특히 이제 우리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강조합니다만 특히 정보기관과 군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안인데 이런 어떤 대남 심리전은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 개입을 제도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가능성이 없고 이걸 앞으로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미국은 심리전을 하는 주무기구가 국무부입니다. 네. 국방부도 일부 합집니다만 국무부고요. 따라서 외국에 그리고 자기 적성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첫째. 네. 두 번째. 그걸 국정원이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법률상 정보 수집 기구지 작전 기구가 아니에요. 네. 국정원은 작전 기구를 둘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심리전은 어쨌든 심리전 단위든 뭐든 간에 작전 기구잖아요. 심리전
심리전을 하니까요.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작전기구를 둘 수 없는데 작전기구를 대거둬서 작전을 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심리전은 군 사이버 사령부가 했다면 맞아요. 근데 국정원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CIA는 절대로 심리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군 사이버 사령부가 했다면 북한을 상대로 그렇지만 아까도 심리전 효과가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내 심리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또 뭐 이번에 간첩 사건에 또 다른 문제가 났는데 국정원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수사권을 대공 수사권을 특히 국정원에서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렇죠. 국정원 개혁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공 수사권 문제였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계속해서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사권을 어떻게 남용할 수 있는 문제가 터진 겁니다. 남재준은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특별히 대공 수사 담당 수사기구를 더 가지고 국정원은 정보 수집에만 전념하게 하면 정보 실패도 더 없을 텐데 수사권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고요. 남재준 국정원장이든 여당도 대공수사권이 남용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남용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당도 이거에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 거죠. 근데 대구에 내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자기 선거 치르느라고 회의 소집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명함엔 그렇게 찍어놓고 있겠죠. 뭐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가로치고 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찍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유권자들한테 표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게 정말 이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고쳐야 될지 참 이게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좀 이런 어떤 좀 종합적인 문제, 특히 국정원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여러 가지 좀 대응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특별검사 문제입니다. 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팀이 사실 해체됐죠. 최동욱 검찰총장 조금 의지가 보였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상을 털어가지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상 터는데 국정원 직원 관여했다는 거 드러났죠. 청와대 직원 드러났습니까? 네, 그건 인정됐죠. 직접 빼돌렸는지 모르지만 국정원 직원 통화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정보를 요구했다는 사실들은 이미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오케이, 그건 근데 이 책임 문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다음에 청와대도 드러났고. 그러니까 관여했다는 사실은 드러났죠. 이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체됐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 직원들 와서 다 번복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김영판처럼 무죄 판결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특검을 꼭 해야 되겠다. 특히 이번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나왔지만 남재준 원장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그 기밀로 가득 찬 국정원에서 계속 증거를 은폐하고 있는데 이게 놔둘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일단 남재준 원장하고 그다음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실은 자기가 재임 시절에 군사이버 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댓글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는데 아직도 그 장관이 장관으로 있고 그건 잘 아시잖아요. 재판을 그러니까 장관이나 별자리들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기서 군 헌병대가 수사했다는 걸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기 사이버사 수사에도 윗선에 보고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했다고 나왔는데도 지금 그냥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이분들 두 분이 있어가지고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 진실 규명이 안 된다. 이분들 해임하고 국정원이 정말로 수사에 제대로 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군이 수사에 응할 준비가 되었을 때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해임해야 된다고 지금 사무처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두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장관급 인사들 아니요? 그 두 분을 너무 사랑한 게 문제가 너무 사랑해, 됐죠. 그죠? 게다가 황교안 장관까지 총애하시잖아요. 황교안 장관은 검찰 다 쫓아낸 그 외압의 주체 아닙니까? 적어도 이 3인방이 없이 3일방이 있는 한 진실 규명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쫓아내라 그러면은 저분은 더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서 안 돼서. 근데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재현한다면 이 3인방을 너무 사랑하는 한 박근혜 정부 5년간 물론 표면적인 지지율이 어떨지 모르지만 실패한 정권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를 계속 유신과 연결시킬 만한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가 사랑하는데 왜 자꾸 사랑하시겠다는데 그렇게 시비를 거셔. 제가 이게 뭐 개인 간의 문제면야 우리가 그냥 막해도 좋다는데 뭐 실패하는 정권 해도 좋다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
댓글 사건이 정상적인 방어 심리전이라고 믿는 국정원장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믿고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안보교육이든 심리전이든 종북몰이든 이걸 계속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데 이 문제가 큰 문제라는 거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한 2시간 해야 된다고. 우리 이태 소장님이 제재공기제부터 국정원 사태까지 그냥 쭉 훑어주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가 이들 문제들 우리가 계속 좀 관심 가지고 다루고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거듭 갖게 됩니다. 네, 우리 이태 소장님 그 긴 시간 또 예정이 없던 2부까지 출연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안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